안녕하세요. 저는 연매출 1억 3천을 내고 있는 미용 14년차 지티처라고 합니다. 오늘은 1인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질문. 오픈한 지 1년째 되셨는데 월 매출 1,000만 원 하려면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빠도 풀예약이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제 마인드 자체가 고객님들이 모두 원하는 시간에 우선 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일 예약하시는 분들도 컨디션에 맞춰서 예약을 추가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예약 시간이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큰 틀로 예약을 다 잡고 날마다 맞춰서 당일 예약도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물론 안 될 때도 많지만 최선을 다해 다 잡아드리는 모습만으로 고객님들은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1인샵 오픈하시는데 얼마나 드셨나요? 돈으로 따지면 저는 꾸준히 추가적으로 들고 있는데 제 기준 제 가게 평수가 15평 정도 되거든요. 사치스럽고 오버하지 않으면 초반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좀 더 검소하게 하면은 진짜 3천에서 4천, 4천, 5천만 원 정도. 자리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디자인이나 컨셉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꾸준히 인테리어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처음 겪으면 당연히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되고 한두 번 좀 이제 수정수정 해보다 보면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가게 분위기나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요, 저는 가게에 집기나 부수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돈을 되게 많이 들였어요. 인테리어는 고객의 입장에서 청결해 보일 정도만 하려고 많이 참았습니다. 드는 돈을 아낄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씩 아끼면 모이면 큰 돈이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 맡기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미용실은 내가 일하는 공간이자 내 동선을 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전문가여도 우리는 미용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들이 인테리어 전문가여도. 그래서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추천해주시는 동선이 대부분 미용실의 평균인 거지 저랑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직접 짚고 여러 미용실 인테리어 보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겠다, 혹은 쉬는 공간을 더 넓히고 카운터를 좁혀도 되겠다 같은 이런 디테일이 나중에 일하다 보면 무조건 신경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아껴집니다. 그리고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해요. 뭔가 급하게 오픈 일정을 잡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막 예약은 잡혀있지, 인테리어는 덜 됐지. 그래서 저는 카운터 없이 시작을 했어요. 진짜 어이없죠. 근데 가게는 카운터가 생명인데 근데 이게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맡겨가지고 오픈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부셨다가 잘랐다가 결국 지금 카운터는 그 반의 반만 남았습니다. 가게 자리는 어떻게 하다 그곳으로 잡으셨나요? 저는 권리금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게를 다 찾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오래 걸리는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가게로 수소문해서 보기 한 3개 정도 두고 다 찾아다녔어요. 왜냐면 저는 고객님들한테 2달 안에 꼭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했었어요. 제가 고객님이라면 절대 2달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설령 저랑 유대감이 좀 좋다고 해도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픈 통보를 급하게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마음이 매우 되게 급했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 벽이나 바닥 타일 안 해도 되는 전체적인 베이스가 흰색인 가게를 골랐어요. 근데 뭐랄까 분위기는 내가 다 바꿀 수 있대, 깔끔한 곳. 그런 곳을 골랐는데 수도공사도 안 하려고 일단 샴푸대 깔린 그 상태에서 샴푸대만 버리고 샴푸실 그대로 썼죠. 결국 중간에 물이 터져가지고 샴푸실을 싹 다 튜닝을 했죠, 지금은. 자리 알아볼 때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네, 있어요. 거리에 있는 거 좋은데 저처럼 청결 그 자체이신 분들은 좀 고민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가시성도 좋고 지나가다가도 발견이 되지만 1인샵은 노출이 너무 많이 돼도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암만 손이 빨라도 할 수 있는 고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약제로 하더라도 중간에 로드 고객님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생각보다 내 단골로 체인지 되는 고객보다는 로드로 그냥 지나가시는 고객님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로드로 지나가는 벌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처럼 벌레 극혐하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면 많이 힘들어요. 저 처음에 바퀴벌레 들어온 거 보고 기절했어요. 저는 미용실이지만 세스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층 로드에 있는 가게예요. 완전 큰 길은 아니고 조금 작은 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샵 분위기도 보고 들어왔어요. 미용실이 없는 곳은 없지만 약간 이제 올드한 샵?
조금 이제 내가 영한 느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동네가 조금 올드한 분위기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 올드한 표현이 좀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오래된 장인분들이 계신 곳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되게 많이 띄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 옆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단가 설정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첨부해드리겠지만 이제 매출 지금 3월달 매출이거든요. 제가 4월, 5월은 지금 조금 뒤죽박죽 바빠가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3월달 매출 정산표예요. 그래서 저는 객단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 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쫄았어요. 다들 너 그 단가 유지할 수 있냐고 막 엄청 물어보시고 엄청 겁주셔가지고 근데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고객님들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막 하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비싼 샵으로 인정받고 일합니다. 그만큼 자리 유지만 잘하면 꾸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1인 샵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요. 100%. 그러니까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조금이라도 늘어지는 사람은 완전 망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미용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본급 받기만 계속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사람의 노력도 60%고 센스가 40%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센스 없으면 안 되는 게 미용이에요. 근데 센스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한없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안 되는 분들 자유를 손에 쥐고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면 책임도 져야 돼요, 그만큼.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안 될 때도 왜 안 되지? 왜 안 됐을까? 막 이런 걸 달고 살았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도 내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나 자체를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나 자체를 볼 수 없으니까 나를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인샵의 단점이고 장점이에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요. 그럼 열심히 안 하면 무조건 망하나요? 좀 쉬엄쉬엄 하고 싶어서 1인샵 하고 싶은데 아니요, 망하지 않죠. 쉬엄쉬엄 하되 나머지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적당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돈 벌고 싶으면 적당히 일하고 노력하고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너무 어렵나요? 그리고 쉬엄쉬엄 하다 보면 결국 늘어져요. 정확한 기준만 잡을 수 있으면 돼요. 1인샵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 고객님을 제 마음대로 케어해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제 공간, 제 샵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인 샵을 하면 직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제 손으로 제가 생각하는 만큼 케어해드리기 위함이죠. 너무 진짜 만족해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만족하니까. 고객님들은 지금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전에 다 같이 일하는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건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셔야겠지만 훨씬 제가 하는 시간이 많고 디테일해지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더 많은 시술을 해드리다 보니까 만족도도 더 올라가고 다만 제가 너무 말을 걸어서 귀찮아 하신달까요? 1인샵이라서 무시당한 적은 없나요? 위험하거나? 있어요. 저는 또 밤에 여니까 더 있었죠. 근데 저는 좀 세게 나가야 할 때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센 척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센 척 많이 하면 결국 센 애가 돼요, 이게. 그리고 남자친구를 좀 자주 불러서 밤에는 좀 가드 느낌으로 같이 있어주고 공사할 때 무조건 남자가 항상 있었어요. 상주했어요. 이거는 여자 혼자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저도 혼자 해보니까 어쨌건 여자 한 명보단 여자 둘 낫고 여자 한 명보단 남자 하나 더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성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을 자주 오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는 이미지를 좀 덜 보여줬고 고객님 계실 때는 좀 혼자 있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확실히 좀 무시하던 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막 가게 앞에서 남자 아저씨들이 막 휘파람 불고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여자 혼자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해져야죠. 그리고 많이 강해져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럴 사람은 저런 게 보이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게 보여요. 너무 혼자 있는 걸 막 노출되게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오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1인샵은 진짜 기본 체력, 내 열정이 있는 분들이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정말 잘 되고 매일이 뿌듯할 거예요. 근데 서비스 마인드는 필수. 이게 1대1이 되면 티가 나요. 고객의 마음도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반대로 고객도 내 마음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려요. 그만큼 내가 혹여나 기분이 안 좋은 티를 내잖아요. 그럼 고객님은 진짜 빨리 알아차려요. 이런 부분을 커버 가능하냐 했을 때 가능하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럼 진짜 꾸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자주 여쭤보고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말고 룩겟미용이라고 채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미용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셨던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 거고, 여러분 진짜 겁내지 마세요. 미용은 열정으로 시작해서 열정으로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1인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업자가 들어가고 내 공간이 늘어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공간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책임질 머리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책임질 공간에도 책임지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또 잘 됩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화이팅! 오픈하시는 분들 화이팅!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고 1인 미용실 오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링크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